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주택연금의 7가지 7대 불가사의, 제가 보는 그 불가사의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 집에 편하게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데 사는 동안에는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렇게 좋은 연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연금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면 주택금융공사는 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믿는다는 말 빌리브에는요 중간에 라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주택연금에 믿을 수 없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7대 불가사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택연금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 길이 최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첫 번째 불가사의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은요, 나중에 물가를 반영한 연금액으로 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으로 주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수할수록 오래 살수록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그야말로 똥값이 됩니다. 자, 이 편은요, 65세 되신 분이 주택 가격별로 종신 정액형 연금을 받았을 때 금액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억 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억 원일 때 매월 221만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는데요. 65세 때는 221만 원인데 물가 3% 가정했을 때 현재 가치 70세는요, 191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5세 때는 165만 원, 80세는 142만 원, 85세는 122만 원, 90세는 반토막도 더 떨어졌습니다. 10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0세까지 장수한다면요. 221만 원에서 7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 이번에는요, 물가 상승률이 매년 4%라고 했을 때 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억 원일 때 65세 때는 221만 원을 받겠죠. 70세 때는요, 182만 원, 75세 때는 149만 원, 80세 때는 123만 원, 85세 때는 101만 원, 90세 때는요, 100만 원 밑이 됩니다. 83만 원, 그리고 100세 때는 56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초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결국 최초 받던 노후 생활비가 4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생활할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 5%일 때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억 원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는 매월 221만 원을 받지만 70세 시점은 173만 원, 75세 시점은 136만 원, 80세 시점은 106만 원, 그리고 85세는 83만 원, 90세 때는 65만 원, 그리고 놀랍게도 100세 때는요 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초 65세 때 22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거의 5.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정연금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가사의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연금액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누계액이 최초 주택가격보다 훨씬 적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가격별 연령대별로 종신 정액 연금액 예시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시점에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으로 연금을 가입했을 때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월 221만 7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65세 시점에 24년이 기대 연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6억 3,8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주택가격 9억 원에 70.94%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게 받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입했을 때 9억 원짜리 주택이 매년 2% 상승한다면 24년 후에는 무려 14억 5천만 원 되고요. 3% 상승한다면 18억 3천만 원, 4% 상승한다면 23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5% 상승 시에는 무려 29억 원인데 겨우 6억 원 정도만 연금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리고 주택연금액이 저조하다는 것은요, 또 다른 반증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으로 60세가
종신정액형으로 매월 70만 9천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상승률이 무려 3.65배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가입한다면 무려 22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어떻습니까? 예전 대비해서 3배 이상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이 3.65배 상승했다면 연금액도 255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죠. 223만 원이다 보니까 32만 원 정도를 덜 받으니 문제다. 결국 뭐냐면요. 주택 가격 상승률 대비해서 역시 연금액은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불가사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더 많아지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희한하게도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해서 더 많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주택연금액 지급 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3년도 주택연금액 예시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연금액이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부분은요, 동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시점에 주택가격이 11억 원이나 12억 원이나 동일하게 연금액은 26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70세 시점에 주택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이 동일하게 270만 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세 시점에 주택 가격이 8억 원부터 12억 원까지 297만 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80세 시점에는요, 놀랍게도 주택 가격이 7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동일한 331만 원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정한 것은 연령이 높았을 때 사망과 관련돼서 장수하는 경우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불가사의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를 떼거든요. 과연 얼마나 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증료를 떼는 이유가 혹시라도 미래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보증료를 두 가지로 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고금리 월복리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증료 두 가지 원리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증료는 두 가지인데 먼저 초기 보증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의 1.5%를 뗍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무려 1,500만 원을 떼고요. 미리 공제하지 않고 평생 월복리 이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먼저 주택연금 적용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변동금리인 코피스 금리를 쓰는데요. 2023년도 6월 15일자 현재 3.44%고요. 가상금리가 0.85%고 연보증료가 0.75%입니다. 따라서 총 5.04%의 월복리를 쓰게 되다 보니까요. 정말로 이것으로 엄청나게 떼이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보증료 얼마나 떼는지요? 기본적으로 65세 때 연금 개시가 된다. 그러면 24년간 기대 여명이다 보니까 24년 동안 초기 보증료의 원리금은요, 5,015만 원이고 이자만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받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억울하게 떼이는 돈의 규모가 아닐 수가 없겠죠.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면 35년 동안 주택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초기 보증료는 원리금이 무려 8,721만 원이고요. 이자만 해도 무려 6,921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보증료는 얼마나 뗄까요? 0.75%를 떼는데요. 매월 받는 연금액하고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하고 전체 이자액에 대해서 붙는 보증 이율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랬을 때 엄청나게 많이 뗍니다. 연보증료의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동안 연금액 매월 246만 4천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보증료는요. 1억 4,614만 원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억울하게 떼이는 돈의 규모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 35년간 주택연금 수령 시 무려 4억 4,836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보증료를 떼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10억 원짜리로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는다면요. 기대 연명까지 생존했을 때 초기 보증료의 원리금은 5,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연명까지 생존 시 연보증료는 1억 4,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총 1억 9,629만 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강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떼는데요. 만약에 하락하지 않는다면 돌려줘야 되는데 절대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증료의 재앙은 장수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100세까지 장수하는 경우에 초기 보증료의 원리금은요, 8,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보증료는요, 무려 4억 4,836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5억 3,557만 원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요. 약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불가사의가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즉, 배라고 하는 것은 연금액이고요. 배꼽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액 받는 금액보다 이자액, 지불해야 되는 이자액이 더 많은 경우를 당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월복리 이자가 눈덩이처럼 굴러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동안 연금을 매월 246만 4천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총 원리금을 내야 되는 것은요. 14억 2,510만 원이 되겠고요. 이 중에 연금액 원금은 7억 963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자는 무려 7억 1,546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장수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총 원리금은요, 놀랍게도 29억 1155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연금액 원금은요, 10억 3488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자는 거의 두 배입니다. 18억 7667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불가사의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동안에 내가 이자를 내지는 않지 않느냐?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 다음에 내가 내지 않는다고 해서 꼭 내가 내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내지는 않겠지만요, 죽은 후에 원리금 폭탄은 상속인들이 정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된다면은 6개월 동안 상속인들이 해당 주택을 매각 추진합니다. 그러나 매각 추진이 단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공매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에서 손실이 예상되기도 하겠죠. 결국 상속인들이 제값을 받고 팔아도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이자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살아생전 내지 않는 이자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불가사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이 나쁜 점이 너무 많은데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가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매스컴에서는요, 주택가격 하락 전에 빨리 가입하라. 그 다음에 코스피 금리 인상 전에 빨리 가입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빨리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가입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빨리 가입한다면은 얼마 안 되는 연금액 때문에 추후 변동금리, 금리 인상에 따른 월복리 이자를 수소폭탄급으로 맞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가입한 이후에 금리가 6.5%가 된다. 이랬을 때는요.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24년 동안 받는다면 원금은 7억 963만 원이지만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10억 6,220만 원이고요. 장수에서 3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 원금은 10억 3,488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자는 3배나 됩니다. 30억 5,332만 원이나 되니까 빨리 가입하도 안 되고 가입해서도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독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에 이어서 주택연금이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평가를 받아보시고 건전한 자산 편성을 하시고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하면서 투자와 절세에 성공적으로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 제가 보는 주택연금의 7대 불가사의를 알아봤고요. 당연히 가입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주택을 통한 임대소득 창출이라든가 임차 차익 활용 아니면 매각 차익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